제2회 도약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진행으로 함께할 아나운서 이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하고 오셨을까요? 네, 다행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1부에는 2가지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에는 시상식을 포함한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부에는 워크숍을 진행한 이후에 또 다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는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부 행사인 주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각각 30분씩 약 1시간가량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 농공단지의 위상과 조성 효과에 대해서 충남경제연구원 이관율 박사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강의로는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장 이윤찬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농공단지 지원정책 소개에 대한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해 주실 충남 농공단지의 위상과 조성 효과에 대한 이관율 박사님의 강의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이관율입니다. 충남 농공단지 위상과 조성 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농공단지 위상, 그리고 농공단지 실태와 정책 수요, 그리고 조성 효과, 그리고 정책 및 결론 및 정책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농공단지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지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상을 보시면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의 36.5%가 농공단지입니다. 전국에서. 제가 말씀 잘못했네요. 전국 농공단지가 484개가 있는데 그 중에 94개가 농공단지고 그 비중이 36.5%입니다. 사실 이제 숫자로 보면은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근데 생산액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그 농공단지가 94개가 있는데 전체 농공단지 52.2%입니다. 그래서 전국보다 충남의 농공단지 숫자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충남은 상당히 농공단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특성이 있는데요. 94개가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고 1984년도에 6개 농공단지가 조성된 곳 중에 첫 번째 농공단지가 공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공단지 숫자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농공단지가 112개의 시군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4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한 시군에 4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부여까지 천안까지 이렇게 하면 태안, 계룡 외에는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주 같은 경우는 12곳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공주가 12곳, 논산, 하만이 10곳, 아산이 9곳, 그리고 고성, 김해, 밀양, 도령, 예산, 정읍, 순천, 홍성이 8곳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충남의 시군의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되었고 그리고 과거에 조성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그 94개 중에서 56개가 25년 이상 된 농공단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농공단지가 많이 있지만 농공단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서 농공단지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크다, 비중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의 그 특성을 이야기 본다면 94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실제 요구하고 있는 어떤 특색들도 다양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25년 이상 된 농공단지를 노후 농공단지라고 규정을 하고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중규모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300명 이하, 300명 이상, 25년 이상, 25년 이하 비중하면 네 가지 형태로 유형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볼 수 있는데, 매우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자 문제점입니다. 산업단지는 어떤 특정 업종으로 집중이 되어야지 기반 인프라를 갖출 때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 다양한 업종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야류, 활발한 제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침체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침체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상당히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 시설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농공단지에 휴폐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길게 가는 은산과 같이 몇십 년 된 휴폐업체가 있는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6개월 안에 빨리빨리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휴폐업체가 농공단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인원도 증가하고 있고 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고 생산액도 증가하고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로 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해왔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약간 소외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농공단지 협의회를 보면 소규모 노후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협의회가 50% 정도 되어 있고요. 소규모 일반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이 말은 최근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들이 특히 농공단지 협의회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관리 사무소도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농공단지 협의회가 없는 농공단지의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농공단지 협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수요를 보면 정책 수요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공통점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업종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기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본다면 소규모 농공단지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중규모 농공단지는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것들이 부족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기업 지원에서는 인력 수급 및 채용 지원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 인력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겪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강의 자료에 보면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예산이 조금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회장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는데 실질적으로 신청도 안 하는 어떤 그런 미스매치가 있어서 예산과 정책이 좀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 농공단지 그 발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인데 좀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충남도가 이 사업들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좀 같이 봤으면 싶은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농고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농공단지 내에 그 휴게 시설, 그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 시설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및 마케팅 부분 지원도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부분을 농공단지 협의회 혹은 시군 차원에서 시군과 충남도와 수의계약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정책이 좀 집행이 필요하다. 이거는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못하고 있냐면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협의회에서도 별 의지가 없으세요. 그리고 충남도와 시군에서는 제도적 탓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회장님께 그 관련된 서류를 전달해 드렸습니다만은 기재부 훈령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제시하면 총무과나 회계과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 이것도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입주기업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수의계약을 요구하신다면 안 들어줄 이유가 없고 수의계약은 법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입주기업 대책협의회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의 시군 단위에서 공주시는 입주기업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주시 내용을 좀 활성화시키고 벤치마킹을 해서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농공단지 협의회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농공단지 협의회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수요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구가 2022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22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농공단지 협의회하고 충남도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5년 단위 혹은 3년 단위 제가 볼 때는 한 3년 단위가 적절할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좀 진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도 농공단지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컨대 시군에서 시군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시군을 통해서 농공단지에 관련된 연구들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시거나 충남도 차원에서 의뢰를 하시는 그런 형태들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저희 연구원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출연해서 만든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해야 되는 사회공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구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비를 편성해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 과제거리를 충남연구원에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농공단지는 지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112개의 시군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1개 정도의 시군에서는 농공단지 외에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낙후된 농촌 지역에도 조성된 곳이 농공단지입니다. 이 농공단지가 도대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특히 지방 소멸시대, 인구 감소 시대에 농공단지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 충남의 경우는 농공단지만 조성된 곳이 청량하고 부여 두 곳입니다. 다른 지역은 일반 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량과 부여를 대상으로 해서 농공단지 조성 효과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각종 관광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청량에 6개 농공단지를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 효과를 살펴보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청량에서도 농공단지가 조성된 곳은 한 개가 조성된 곳은 정산면이거든요. 정산면이고 그리고 정산면하고 유사한 곳이 이제 장평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농공단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해서 농공단지가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농공단지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좀 유형을 구분해 보면 지역 연계 및 고용, 지역 내에서 원청 하청하거나 지역 주민을 고용하거나 농산물 구매하는 지역 연계 및 고용, 그리고 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 농촌 사회 해체, 사회공헌 및 교류, 환경 및 경관 훼손, 불균형 및 재정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정산면 같은 경우는 노동 생산성이 높지 않아요. 지난 20년 동안 노동 생산성이 변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농공단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발생하지 못해요. 소규모가 있고 그냥 작은 기업이 있고 농공단지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높지 못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새로운 업체도 잘 나타나지 않았고 고용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산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구 증가도 지난 11년 동안 인구 증가도 일어나지 않고 감소했고요. 집값 변화도 크지 않았고 환경오염은 발생했어요. 수질오염과 대기오염도 발생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조금 재밌었던 거는 정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정산면에 체육대회도 지원하고 있고 그 정산 초중고에 탁구 그 선수들이 있는데 그 체육회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금 제공, 환경 캠페인, 장학금 지원 이런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농공단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었고 그대로 지역사회에서는 작게나마 사회공헌 사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인구 증가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유동인구는 증가시켰고 뭐 사회공헌도 했었고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적인 측면은 어떠냐면 농공단지 정산면하고 그 장평면하고 주민들한테 농공단지가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부정적인 거는 이제 연두색이고 파란색으로 구분되는데 그 환경 및 경관 훼손이 가장 크게 나타났어요. 농공단지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은 환경과 경관 훼손을 한다는 측면을 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앞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농공단지 주변에 차단식재를 해서 농공단지와 농촌마을의 경관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지역 인재 고용,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3.5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공헌 및 교류에 대해서는 2.85 정도로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숫자적인 측면은 좀 제가 제외하고요. 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농공단지는 지역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어요. 정산면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슈퍼마켓도 이용하고 식당도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고용하고 뭐 이런 측면에 영향을 실질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 및 경관 훼손의 문제점도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수질 오염 사고도 발생하고 화재 사고도 발생하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역 연계 및 고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농촌 사회 해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불균형과 재정 악화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역 주민들은 농공단지가 지역 연계 및 고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산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역 연계 및 고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농공단지는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정산면에 비해서, 정산 농공단지에 비해서. 근데 지역 주민들은 농공단지가 지역 주민도 많이 고용하고 있고 지역 연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주민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공헌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사회공헌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농촌사회 해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농촌사회 해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우리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및 경관 훼손에 대해서는 현상과 인식이 똑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농촌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은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환경 파괴만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고용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는데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식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라고 한다면 농촌 지역에서 인구 소멸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 농공단지는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 대표님들께서 또 농공단지 협의회 관계되신 분들께서 해당 시군에서 우리 회사가 아니면 우리 농공단지가 어떻게 물품을 구매할 것인가,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것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역 연계 및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리도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농공단지 주변에 차단 식재를 통해 가지고 농공단지의 불량한 환경을 최소화시키고 농공단지 외곽에서 적재하고 있는 물건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치우는 정화 작업들을 좀 해서 농촌 경관과 농공단지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회공헌 및 교류입니다. 실제로 사회공헌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공단지가 정책적으로 사각지역이기도 하고 농공단지에 대한 정책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가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농공단지가 농촌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농공단지 시군별로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시군의 지역 발전이나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어떠한 공헌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성과를 가지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가 지역 발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감소되는 시군에서 농공단지가 더 중요한 지역 발전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연계 및 고용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환경 및 경관 훼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예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비교적 경관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농공단지는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환경 정비를 내부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측면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사회, 공헌 및 교류 기능을 강화해서 농공단지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위상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상적인 측면과 인식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회 공헌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 단위에서 법원을 구성이 필요한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입주자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제가 드렸던 파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공단지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계 및 고용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이건 지금까지 해오고 싶은 부분이에요. 해오셨던 부분인데 이것을 강화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사회 공헌과 교류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공단지의 정책 지원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강조하고 그 강조한 역할에 맞는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충남 농공단지의 실태부터 그리고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 그리고 농공단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조성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까지 아주 알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관율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강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장의 이윤찬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인데요. 충남 농공단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장 이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아시겠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 마케팅, 일자리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본원이 내포, 그다음에 아산 출장소, 그리고 남부지소는 청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양에서 제가 오늘 왔는데 여러분들도 사례가 청양군에 있는 농공단지가 나와서 좀 어색하진 않고 좀 귀에 익숙한 단어도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우선 저희는 매년 초에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3월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 3월에도 도문해회관에서 저희 25년도 저희 진흥원에서 지원할 사업들에 대한 통합 설명회를 갖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그 당시에 지원 사업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담겨져 있고요. 다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예전에 보면 10월, 11월이 저희 다가가는 시점에서는 모든 지원 사업들은 거의 다 종료 시점에 다가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오늘 설명해 드릴 자료들은 자금과 마케팅, 해외 마케팅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자금들은 아직도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6년도 해외 마케팅 사업은 일부 지금 확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목적이나 간단하게 확정된 사업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면서 그게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자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이 25년도 기준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26년도 확대되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충남 중소기업 구성 자금은 본인 중소기업 성장을 저금리 융전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대출 형태가 아닌 은행을 통한 간접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자금은 분기별로 접수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지원 내용은 기업당 3억에서 최대 20억. 그래서 그 은행 대출 한도 가능 내고요. 시설 투자와 운전 자금으로 나뉘어서 진행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7개 작업에서 한 3,800억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절차는 대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절차는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선은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능한 자금들은 지금 현재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접수 이후에 선정평가 후 추천 융자 결정 통보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발행을 받고 나시게 되면 그 융자 통보서를 가지고 실행하시는 은행에 가서 그 자금을 실행하시면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상은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대로 돈에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소상공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저희 사업은 아니고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원 제외 대상은 금융기업도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과 협회업 중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당인연도 육성자금을 받은 기업은 중복소외가 안 되고요. 정책자금 융자나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 원이 누적된 지난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한 기업도 일단 제외되고 있습니다. 주 상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으로 자사주 5천억 이상 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은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은 지금도 공부하신 거는 바로 신청이나 문의를 가능하실 수 있는데요. 요 문의처는 저희 아산출장소에 있는 기업지원팀에서 자금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페이지 보시면 위쪽 문의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자금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입니다. 융자 공목은 750억이고요. 기업당 최대 25억. 단일로 하실 때는 시설 20억, 운전자금 50억. 동시에 신청을 하실 때도 시설 20억, 운전자금 5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4.0%고요. 대상은 창업기업 같은 경우 업력 7년 미만 기업이고요. 경쟁력 기업은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 재난지원자금은 올 초 시작했을 때 기업 회생자금으로 시작이 됐다 중간에 그 중소기업 재난지원자금으로 이름이 바뀐 형태입니다. 그래서 융자 규모는 30억이고 저 융자 총 규모는 30억 원이고요. 요거는 창업 및 경쟁력 자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융자 확률은 기업당 최대 5억이고요.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2%입니다. 대상은 제중소기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실 때 제중소기업 범위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는 한번 확인하면서 진행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혁신형 자금입니다. 융자금은 1,300억 원이고요. 한도는 최대 25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약간 창업 및 경쟁력 자금과 좀 차이가 있다면 단일로 신청하실 때는 시설 20억, 그다음에 운전도 10억까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동시에 신청하실 때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유사하게 시설 20억에 운전 5억으로 가능하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자금과 대출금리 한 0.5%까지 3.5%. 대상은 벤처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특허 3년 이내 등록이 되어 계신 기술력 보유 기업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는 제조업 경영안전자금과 기술혁신형 안전자금은 현재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신청은 좀 어려워요. 융자 규모는 제조업 경영안전자금은 융자 규모는 1,300억, 그리고 기업당 최대 2억에서 5억이고 대출 금리는 앞선 금리들과 틀리게 여기는 은행 약정 금리의 2% 보전해주는 그러니까 이자 보전 형태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형 경영안전 자금은 융자금 300억, 기업당 최대 5억이고요. 금리는 마찬가지로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과 마찬가지로 은행 약정 금리 중 2.0% 보정을 하고
추가로 0.4%의 보증료 별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특허 기술력 보유 기업이나 신기고 보증 평가 기업입니다. 요건 올해는 현재 마감된 상태고 내년 초에 되면 다시 공고와 수준과 동시에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SG 경영 안정 자금 자금 유자금은 100억이고요. 기업당 최대 5억. 대출 금리는 마찬가지로 약정금리율 2% 보존 형태고요. 여기는 보증료는 1.2% 별도로 지원합니다. 다만 여기는 대상이 좀 틀린 게 일단 기업은행 ESG 자가진단 하신 기업들이나 신규 보증평가 기업에 한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째 마지막 충남 베이밸리 자금은 융자 규모는 총 100억이고 기업당 최대 5억. 대출 금리는 마찬가지로 은행 약정금리의 2% 보존 형태입니다. 다만 이거는 다른 자금들과 좀 틀리게 기술력 보유 기업, 그다음에 농업은행 이용매 신보 보증평가 기업이긴 한데요. 여기 좀 단서 조항을 하나 더 붙는 게 이제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7개 사업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요 Q&A는 따로 있는 거는 저희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의 오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뭐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자금 대출을 하다 보니까 뭐 중진공이나 아니면 직접 대출에 대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이제 직접 대출을 하는지 여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중은행에서 하는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저희는 이자 보존해주는 간접 대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 거래 은행이 이전에 아직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도내 말고 타 지역 그리고 금산 같은 경우는 또 지역 자체가 그 생활권이 대전이다 보니까 금산보다는 이제 대전에 있는 은행이나 이런 부분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도자금 실행은 충남 도내 있는 은행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소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조업이나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소는 이렇게 중소기업 제조업 쪽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도소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자금 접수를 받아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모든 자금 접수는 온라인 시스템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모든 서류들은 온라인 통해서 업로드 시켜주셔야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내년도 일단은 26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중심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되는 게 그 해마다 이제 공고하는 시점들이 차이가 나고 공고 시점에서 지원 대상이나 어떤 형태들이 일부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갖고는 전체적으로 내년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세하게 사업에 참여하실 때는 해당 시기에 공고문을 참조하셔서 사업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진흥원에서는 도와 함께 7개 지역에 충남 수천원대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개국에 나가 있는데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미국, 중국 이렇게 7개 국가의 해외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로 해외 사무소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해외 바이어 1대1 매칭이나 수출 계약 지원과 관련된 통상 지원들 그리고 시장 동향이나 현지 법률 그리고 통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필요한 수술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처별 문의처는 각 연락처가 나와 있고요. 요거는 마케팅 지원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에 보시면 연락처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마케팅 지원 사업이나 기업 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 문의처도 동일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진행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사업입니다. 목적은 그 최대 수출국인 동남아시아 겨냥해서 현지 파견을 통한 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지원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매칭데이 행사 개최나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해외 바이어와의 일대일 상담 지원이나 참여 기업들의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이거는 기간은 내년도 하반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지원 규모는 당시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절차는 보통 모든 사업이 비슷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신청서 접수하고, 그다음에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수출 시장성 평가와 그 이외 해외 바이어 매칭을 한 후에 행사를 개최한다고 보고 계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후속 및 연계 지원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좀 집중적으로 저희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해외 바이어와 이제 미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MOU나 여러 가지 통해서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실 때 그 위에 진행 사항들까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지금 각 담당 팀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충남 FTA 통상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내 수출기업의 통상 환경 조성 및 FTA 활용 촉진을 통한 대경쟁력 강화인데요.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FTA 컨설팅 부분, 그러니까 인증 수출이나 뭐 원산 증명 같은 확인서 발급이나, 그다음에 통상 관련 종합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FTA 활용 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거는 1년 내내 상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산 소진까지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컨설팅과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센터 통해서 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교육 같은 경우는 뭐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이나 협회 협단체 쪽에서 저희 FTA 통상진흥센터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걸 통해서 일정을 잡고 그때 관세사나 필요하신 분들 나와서 관련된 교육과 설명회를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업은 26년 사업으로 잡혀있긴 하지만 아직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혹시 이 시간임에 관심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 통해서 교육 신청하셔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월 자율선택적 수출 기반으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수출 인프라 구축 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력 경쟁력 확보가 주 사업 목적이고, 주로 진출한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은 이제 디자인 개발이나 영상 제작 쪽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이거는 내년 3월부터 12월. 이게 3월부터 12월이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 다 제작을 해주는 건 아니고, 이게 선정부터 보시면 이제 선정하고 모집하고 선정하고 수행하고 결과 나오는 기간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정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은 거의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사업 진행이라는 순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야별 지원 내용은 기자개발 파트에서는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이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개발, 수출 상품 포장 디자인 제작 부분이고, 영상은 동영상으로 회사 홍보나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배너 제작, 이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신 분들 경우 외국어 배너 제작을 통해서, 보통은 요즘은 쇼핑몰 해외를 나가려면 그 안에도 번역을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배너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바이어들한테 보낼 때 예전에는 전시회 나가면 오프라인 브로셔를 갖고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또 대부분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한다 보니 모바일 카탈로그나 웹 브로셔 같은 걸 영문으로 제작하는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 비용 지원에서는 유튜브 및 이제 해외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이용한 활용 광고비나 해외 쇼핑몰 입점 소요 경비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영상 제작은 외국어 광고 영상으로 유튜브 슈퍼 그런 광고 영상 제작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3월 중에 접수
하고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 기업 선정하는 과정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부터 사업 수행을 시작해서 10월까지 영상 제작이나 해당되는 그 디자인물들을 제작을 하고 11월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지원 사업이 대부분 선정해내고 나면 업체한테 바로 지급을 한다기보다는 사업 수행이 다 끝난 이후에 공급업체한테 저희 그 기관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부담이 어떤 형태로 표현될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자부담은 최소 부가세는 계속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원하는 게 공급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 지원 부분입니다. 저는 충남에 있는 7개 해외 사무소 통해서 통상자문관을 통해서 바이어 발굴 그리고 도내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지원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 충남에 있는 해외 사무소에서 바이어 중 상담회를 개최하고 참가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진행되는 건 4월하고 12월인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게 끝나는 하고 결과 모든 부분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알고 있기는 상담회는 3, 4월 중에 1회가 돼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2회, 총 2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는 상담회가 개최하기로 된 일정이 잡히면 그 3개월 전에 우선 신청서 접수를 하고요. 행사 한두 달 전까지는 수출 시작부 평가와 아마 그때까지는 해외 바이어 매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그 한 달 이내 기간 동안 이제 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 하신 이후에 그 충남 해외사무소 바이어가 추초와 상담회를 개최하면 이제 그 상담회 당일은 거의 나가셔서 상담회 진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관리는 해외사무소를 통한 후속 수출 지원 부분을 상시로 계속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하는 해외 시장 개척단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확대나 해외 판로 개척 부분인데요. 지원하는 부분은 해외 수출 상담회 개최를 통해서 바이어 발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역원하고 상담장 제공하는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회 나갔을 때 참가비나 부수비 지원 형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가 다 빵빵 영영 계사로 나온 거는 대부분 그 당시 공고 나갈 때 지원 계사가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해외 시장 개척단은 나가는 일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 일단은 90일 전에 참가하기 90일 전에 일단 업체들 모집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60일 전에는 기업 적격 여부 검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나가기 전까지 또 이제 다양한 준비 사항들을 준비한 후에 4월하고 10월 두 번 전시에 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케팅 사업은 계속해서 후속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미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서 한 번에 바로 계약으로 체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후속으로 연계되는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부분이 수출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매출도 발생하는 과정까지를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전시회 방문의 단체 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 해외 유명 전시 박람회를 충남관을 통해서 단체 참가 지원을 하고 제품이 바이어 발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다 보니 여기는 참가기와 부수비 지원 형태가 주 지원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는 2월 정도,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은 공고일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2월 중에 신청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2월에서 4월 사이에 신청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와 업체 선정 과정 그리고 참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아마 전시회가 5월에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전시회 참가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가 될지는 아직은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보고 나갈 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 전시회는 단체로 가는 충남관이라는 저희 자체 부스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는 개별 참가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해외 개최 전문 전시 박람회 참가비 지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물류비나 현지 통역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예전에는 여기 일부 항공료도 한 50%가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항공료 지원은 없고 물류비 쪽하고 그다음에 통역 비용으로 한정돼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지금 지원 내용 보면은 선정기업에 한해 26년 1월 이후 참가한 해외전시 박람회 소급 지원 가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은 지원 찾아보시면 3월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3월에 접수 받고 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3월에서 4월 정도 될 텐데 이미 1월이나 2월에 그러니까 보통 1, 2월에 하는 전시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아마 신청을 개별적으로 다 하셔서 1, 2월에 전시회 나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신청서 접수하고 선정이 되셨을 경우에 1월달에 그해 1월, 2월에 나갔던 부분들은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써주신 거니까 뭐 나는 내년에 하반기에 나갈 일이 없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혹시 1, 2월달에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그때는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번에는 해외 규격 인증 혜택 지원하는데 이는 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정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지원 내용은 인증 획득에 필요한 컨설팅비나 심사비,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C나 FDA 등55개 유명 인증 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비용은 총 소비용의 70%는 저희가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70%가 공급가 기준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는 건지는 그 사업 공고나무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내년 3월 공고가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신청서 접수, 선정 심사하고 수행하고 지원을 지급하는 게 다 상시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월부터 시작한다는 부분이라는 거는 공고가 3월에 나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니까요. 요거는 아마 내년도 통합 설명회 때 참석을 하시면 구체적인 공고 일정이나 이런 게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보시면 잘 이해하시게 신청해서 선정된 다음에 인증 작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 신청 전에는 일단 인증이 획득되어 있는 상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금 완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인증 사실은 그해 신청 그 인증 사업 같은 경우는 그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해 안에 인증을 받게 된 사실상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인증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시고 그 획득한 거에 대한 비용을 사후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뉘앙스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사업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일단 인증 획득해야 되고 인증 완료 신청이 가능하다고 표현되어 있고 인증 증빙 서류 심사를 통해서 그 기업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인증을 받은 이후에 사후 지원 형태가 보일 수 있는 형태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 신청을 하시기 전에 공고문이 뜨면 공고문 내용을 유심히 잘 살펴보셔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국제 특송 지원 사업입니다.
얘는 한 목적 자체는 샘플 발주비 부담 완화 및 수출 활성화 도모 말 그대로 지원한 부분은 EMS 비용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액은 연 200만 원 이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한도 금액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신청 방법은 3월에 신청서 접수받고 기업 적정 요구 및 검토 승인은 내용을 3월부터 10월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은 3월부터 계속 상시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 신청 기간을 잡고 딱 맞는 건 아니고 3월에 공고를 낸 다음부터 소진 때까지는 계속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0월이라는 거는 그걸 검토 승인하는 단계는 10월까지만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나온 거를 11월까지는 선정공시소 시청국제 방문에서 이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고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지금 돼 있으니 이거는 향후에 공고문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충남 덱스터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하고 올해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내포 본원에 있는 1층에 충남 덱스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거는 충남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그 토트라의 사업적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는 해외장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 등록이나 해외 판매용 제품 촬영 및 이미지 제작. 그 덱스터 안에 제품 촬영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스튜디오가 마련돼 있어서 아마 사진 촬영이나 이미지 촬영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화상 상담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라도 지금 저 지원 안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상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공간 이용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전화하시고 방문하셔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성 상담하고 제품 촬영이나 뭐 이런 등록에 필요한 부분은 가셔서 제품 촬영에 대한 거 일정 잡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구매 및 수출상 발송이나 대금 지급 관련된 상담도 그 안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상 상담 장소도 제공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하셔서 그 좋은 결과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방법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자, 경제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노력해주는 자금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이런 자금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을 보면은 거의가 은행에 가서 먼저 상담을 하고 은행에서 준다라면은 이자 보전을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충남도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은행하고 협약을 맺을 때 이런 것에 관해서 그 은행과 좀 협약을 좀 상시하게 맺어가지고 충남도에서 해줄 수 있다고 좀 평가된 업체들은 먼저 은행에서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말씀해서 지금 제가 직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제가 의견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좀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개선해 줬으면 개선 방향을 말씀드려 주니까 좀 충남 경제진흥원에서 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돌아가서 저희 국내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일단 경제진흥원은 저희들하고 MOU 체결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 부분을 TP는 이미 했고요. 예, 그다음 충남보증도 했고. 예.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지금 원래는 일정을 잡았었는데 네. 거의 지연이 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부분도. 두 가지 부분이 제가 돌아가거든 이번 워크숍에서 나왔던 말씀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고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비롯해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농공단지와 관련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의 특강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10분가량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3시 40분까지 다시 착석해 주시면 이후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가량 이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쉬는 시간 가지시고 40분까지 다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